경주의 봄은 늘 노란색이었습니다. 집 앞 개나리가 담장을 타고 올라 햇살에 반짝였고 마당 한쪽에는 민지 아버지가 심은 유채꽃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1960년대 중반 그 집은 경주 읍내에서 가장 조용한 골목 끝에 자리했습니다. 기와지붕 아래 작은 마루가 있었고 마루에 앉으면 담 너머 초등학교 운동장이 보였습니다. 민지는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교사인 아버지는 매일 아침 가방을 들고 나갔고 저녁이면 책 냄새를 묻혀 돌아왔습니다. 재봉사인 어머니는 늘 미싱 앞에 앉아 천을 재단했습니다. 발판을 밟을 때마다 따그락 따그락 소리가 집안을 채웠고 민지는 그 소리를 자장가처럼 들으며 책을 읽었습니다. 오빠 진수는 중학생이었고 여동생 하나는 아직 유치원에 다녔습니다. 평범한 가족이었습니다. 부족하지 않았고 넉넉하지도 않았습니다. 1966년 가을 아버지가 쓰러졌습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다 갑자기 주저앉았다고 했습니다. 심장이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겼지만 사흘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장례는 조용했습니다. 동료 교사들이 찾아와 절을 했고 어머니는 눈물도 제대로 흘리지 못한 채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민지는 영정사진 옆에 서서 아버지 얼굴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웃고 있었습니다. 집은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아버지 월급으로 살던 집이었습니다. 어머니 재봉일은 생활비를 보태는 정도였습니다. 장례 비용과 밀린 병원비, 전세 보증금까지 합치면 감당할 수 없는 액수였습니다. 어머니는 밤마다 거실에 앉아 장부를 들여다봤습니다. 한숨이 깊어졌고 얼굴이 수척해졌습니다. 오빠 진수는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말했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안 된다. 그해 겨울 외조부 장태수가 내려왔습니다. 서울에서 사업을 한다는 외조부는 민지가 태어난 뒤 단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다는 말만 들었을 뿐입니다. 그가 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민지는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말쑥한 양복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 손에는 검은 가죽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많이 좁구만. 그는 집안을 한 바퀴 둘러본 뒤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빚은 내가 처리하마. 그러니 서울로 올라와. 아버지, 속초에 여관이 하나 있다. 사업이 잘 되고 있어. 거기서 일하면서 애들 키워라. 이대로는 못 산다.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외조부는 다시 말했습니다. 생각해봐라. 내일 다시 온다. 그가 나간 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으로 들어가 물을 끓였습니다. 민지는 마루 끝에 앉아 담 너머 개나리가 겨울바람에 떨고 있는 걸 바라봤습니다. 봄이 오면 다시 피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틀린 생각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가족은 짐을 쌌습니다. 어머니가 미싱을 팔았고 오빠가 책상을 치웠습니다. 민지는 작은 보따리에 옷가지와 공책 몇 권을 넣었습니다. 하나는 울면서 인형을 꺼냈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마지막 밤 민지는 마루에 나가 앉았습니다. 노란 집은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민지야, 들어와. 어머니가 불렀습니다. 민지는 일어나 집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으며 무언가가 끝났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느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1967년 1월 속초행 기차는 춥고 어두웠습니다. 속초의 겨울은 경주와 달랐습니다. 바람이 차갑고 거칠었습니다. 바다 냄새가 골목을 타고 올라왔고 눈이 내리면 금방 얼어붙었습니다. 기차에서 내렸을 때 민지는 처음으로 바다를 봤습니다.
회색 물결이 끝없이 밀려왔다 부서졌습니다.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무섭기만 했습니다. 외조부가 운영하는 여관은 온천거리 끝에 있었습니다. 금호장이라는 간판이 붉은 글씨로 쓰여 있었습니다. 2층 건물이었고 입구에는 붉은 전등이 켜져 있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니 긴 복도가 나왔습니다. 복도 양쪽으로 방문이 줄지어 서 있었고 벽지는 낡았지만 전등은 밝았습니다. 민지는 그 복도가 너무 좁다고 느꼈습니다. 여기가 너희 방이다. 외조부가 가장 안쪽 방을 가리켰습니다. 가족 4명이 들어가기엔 비좁았습니다. 이불이 2채 깔려 있었고 창문 밖으로 뒷골목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짐을 풀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수는 창가에 앉아 밖을 내다봤습니다. 하나는 인형을 꺼내 들고 구석에 웅크렸습니다. 내일부터 일 배워. 외조부가 민지를 향해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요? 손님 맞고, 방 정리하고, 리셉션 지키는 거. 어렵지 않아.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조부는 나가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쿵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민지는 그 소리가 자물쇠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복도를 닦았습니다. 손님들이 나간 방을 정리하고 시트를 갈았습니다. 리셉션에 앉아 열쇠를 건네고 요금을 받았습니다. 외조부는 가끔 나타나 장부를 확인했습니다. 어머니는 주방에서 밥을 짓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진수는 근처 공장에 취직했고 하나는 초등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외조부가 민지를 불렀습니다. 리셉션 뒤편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책상 위에 장부가 펼쳐져 있었고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였습니다. 민지는 문 앞에 섰습니다. 들어와. 문 닫고. 민지는 문을 닫았습니다. 외조부는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웠습니다. 사업이라는 게 뭔지 아냐? 잘 모르겠어요. 손님을 잘 모시는 거야. 손님이 원하는 걸 주면 돈이 들어온다. 민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외조부가 일어났습니다. 사무실 가봐. 손님이 기다린다. 무슨 일을 하라는 거예요? 말 잘 들으면 돼. 금방 끝나. 민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붉은 전등이 천장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사무실 문 앞에 섰을 때 손이 떨렸습니다. 노크를 하려는데 외조부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돌아서라. 금방 끝난다. 그 말이 시작이었습니다. 시간은 느리게 흘렀습니다. 민지는 매주 토요일 밤이 두려웠습니다. 외조부는 늘 같은 말을 했습니다. 돌아서라. 금방 끝난다. 민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몸이 굳었습니다. 사무실은 작았고 어두웠습니다. 창문은 늘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몰랐습니다. 민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진수도 하나도 몰랐습니다. 외조부는 가족을 위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빚을 갚고 생활을 유지하려면 참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옳은 일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몸은 기억했습니다. 민지는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붉은 복도를 걷는 꿈, 문이 열리지 않는 꿈, 숨을 쉴 수 없는 꿈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아팠습니다.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어디 아프니? 괜찮아요. 민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슬픔과 고단함에 지친 얼굴이었습니다. 민지는 그 얼굴을 보며 말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2달이 지났을 무렵 민지는 공책을 꺼냈습니다. 작은 수첩이었습니다. 경주에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표지는 파란색이었고
모서리가 달아 있었습니다. 민지는 첫 페이지에 날짜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방 번호를 적었습니다. 사무실. 그 아래에 외조부가 한 말을 적었습니다. 돌아서라. 금방 끝난다. 글씨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적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도 적었습니다. 날짜, 시간, 방번호, 말투. 민지는 빠뜨리지 않고 기록했습니다. 수첩은 점점 채워졌습니다. 민지는 그 수첩을 이불 밑에 숨겼습니다. 어느 날 외조부가 물었습니다. 요즘 뭐 하냐? 공부해요. 공부. 쓸데없는 짓 하지 마. 민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외조부는 담배를 끄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도 준비해라. 손님이 늘었어.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수첩을 펼치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언젠가 끝나야 한다. 봄이 왔지만 노란 꽃은 피지 않았습니다. 민지는 복도 창문 너머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회색 물결은 여전히 밀려왔습니다. 민지는 수첩을 꺼내 들고 마지막 장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